중국 효과 때문에 좀 기대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었는데 현 구간에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코스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의 하락 전환 소식과 함께 0.56%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 감소 소식도 들어오면서 반도체 소재 낙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좀 좋다 말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오늘장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이청원 FA 기동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세 종목에 대한 OX 들어보고 그리고 시장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한항공입니다. 물론 중국이 열린다라는 것 때문에 관광객이 특히 3월부터 많이 유입된다고 해서 대한항공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합병 승인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날아오를 수 있을지 두 분에게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X를 주셨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가 약간 항공주를 본다면 대한항공보다는 저가 항공, 네. 일본, 중국 노선 많은 이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왜 X 주셨습니까? 뭐 저도 항공주를 보자면 LCC 쪽에서 조금 영업 개선이 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내려드리는 이유가 뭐 팬데믹 시기 동안에 화물 운송량이 상당히 늘었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거의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여객 수요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여객 쪽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매출이 크게 과거 화물 운송 대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구조적으로 조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분기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6.2% 감소를 했어요. 또 유가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환율도 최근에 다시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객사에 전가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이번 영업이익의 손실에 대한 원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합병 이슈가 남아 있죠.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허락이 나려면 외항사의 주요 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안에 있는 슬롯들도 꽤 많은 부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국적기의 운항이 조금 줄어들면서 경쟁력 또한 조금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의견 두 분이 일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떨지 효성TNC 볼게요. 오늘 중국이라는 키워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서 철강도 이야기했고 기계도 이야기했고 하다하다 화장품주도 이야기했는데 효성TNC는 또 중국 레깅스 덕을 볼 수 있는 쪽 아닙니까? 덕 볼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볼게요. 5로 일치가 됐고요. 지금은 약간 경기 민감주 시기인가요? 시대인가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효성TNC는 결국에는 스판덱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사실상 의류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매우 큰 시장이 다시 한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입장에서는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 시장에서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실적도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0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흑자 전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영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 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종목이 주가 상승은 조금 더 하나만 조금 더 체크해 볼 만한 게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출 원가를 인하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인 요인까지 나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당 종목은 한번 매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원가가 높다면 판가도 같이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판가를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점에 판매 가격으로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적자가 조금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있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해봐도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정리해 주셨고요. 세 번째, 솔트룩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AI 로봇주들의 차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기대했는데 약간 AI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휴머노이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가 솔트룩스를 포함한 AI 관련주들이 좀 내리고 있는데 조정 시작인 건지 아니면은 단기 매수 기회인 건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볼게요. 조정을 겪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2월 2일에도 한번 솔트룩스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AI가 조금 더 시세 분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면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머스크가 AI에 대한 관련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머스크가 보였던 어떤 의견들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혼조세를 띱니다.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언제는 트위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재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AI 반도체 또 AI 관련주들이 그동안 워낙 강하게 시세 분출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기다 해서 다음 어떤 주도주를 조금 찾는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도주를 찾아보자. 네. 근데 저희 그렇게 해서 셀바스 AI 다 왔다 하고 매도하신 분들이 최근에 배가 좀 많이 아프셨거든요.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 대다수 기업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좋습니다만 한편으로 더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기간 조정이 되든 가격 조정이 되든 솔트룩스가 지금은 가격대에서 상당 부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는 이제 관망의 자세로 유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5로 두 분 모두 다 조정 겪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요. 잠깐 조금 엿보면은 코스닥은 0.54% 하락, 코스피는 1%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또 마감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이 고심한 오늘의 종목 키워드는 전력 질주하는 기업. 혹시 주가가 전력 질주 중입니까? 주가는 아직 덜 전력 질주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뛰어야 됩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구리하면 역시라고 해줬어요. 구리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까요? 풍산과 LS 일렉트릭.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맥이 네, 뭐든 또 엮으면 또 엮어볼 수 있겠죠. 확실히 엮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풍산과 LS 일렉트릭인데 먼저 LS 일렉트릭 전력 질주라고 했어요. 실제로 네. 이쪽이 주가가 네. 갈 듯 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22년 내내 조금 주가가 조금 갈 듯 못 가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이 맞춰진 상태 그리고 저점이 어느 정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이 꾸준하게 2월 들어서 한 3거래일 정도 빼고는 거의 매수가 계속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21년도까지 계속 주가가 이랬던 것들이 전력기기 업체들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워낙 정체였었기 때문에 근데 21년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단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전기차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해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의 어떤 리파워 EU도 보면 2030년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보고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다변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망 수요 늘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 안에 사업부별로 보면 전력 기기단에서는 유럽 쪽에서 고부가 기기 중심으로 실적 계속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단에서는 배터리 업계 해외 사업장 건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사업할 게 많이 남아 있고 미국향의 배터리라든지 프로젝트성 매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숫자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LS 일렉트릭의 청주 공장을 보시면 2021년 다보스 포럼이 지정하는 세계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등대 공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말씀을 드리자면 AI라든지 4차 산업, 클라우드라든 어떤 기술이 접목된 공정 자동화 공장입니다. 뭐 무인 공정이라든지 자동화 공장으로서 특화된 공장들을 다보스 포럼이 선정을 해준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개 공장밖에 없어요. 19년도에 포스코 하나, 그리고 21년도에
여기 LS 일렉트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공정 자동화 솔루션으로도 국내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한테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태양광 사업도 계속 꾸준하게 호조세가 나가고 있어서 현재 가격대 종가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7천 원입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4만 7천 원. LS 일렉트릭의 또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고요. 예. 사실 키워드만 보면 전력 질주라는 키워드는 여기 맞아요. 지금 풍산의 주가가 질주까지 뭐 요즘 질주와 비교하면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오히려 저는 참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참 좋다. 예, 사실상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철강 금속이 되든 비철강 금속 쪽이 되든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리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의 재련과 정련 이를 담당하는 풍산의 주가 흐름 또한 좋은데, 사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원자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국가에서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공장을 많이 짓겠죠. 그리고 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선이 다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구리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번 나아지게 되면서 결국 올 한 해 중국이 전 세계를 어느 정도 먹여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풍산이 생산해내는 다양한 재련과 정련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이 구리 제품이 조금씩 판매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매출액이 대략 9,8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 우상향 흐름이 이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비록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지만 크게 개의치 마시고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매수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 지금 오늘장의 상승에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오히려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풍산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 가격은 제가 짧게 우선은 4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낮습니다.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풍산 알아봤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0.71% 오른 2,429선에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0.57% 하락한 787.06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좀 변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성화 대표님, 네. 동시효과 특징주 무엇을 볼까요? 네, 동시효과 특징주 오늘 성일하이텍이고요.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공략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당시 목표가 16만 9천 원이었는데 해당 가격대는 돌파를 하고 오늘 아쉽게도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최고점 18만 6천 원까지도 터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상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이 열리는 초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눌림목은 조금 생길 수 있으나 추가적인 시세 분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보유국, 에너지 부국들에서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또 들리고 중국의 니켈을 포함한 히토류에 대한 어떤 수출 제한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성일하이텍 그리고 여타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지속적인 시세 분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청원 FC의 종목은요? 네, 저는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무언가 모르게 주가 움직임이 참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았으면 하는데, 동사는 의료용 미용기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모두 배제하고 동사가 현재 보이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여전히 고성장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특정 산업이 영업이익률이 1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더 달리고 재화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매출 비중 또한 동사가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대략 50%이고 그 안에서 소모품이 대략 40%나 됩니다. 제품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판관비라든지 매출 원가의 인하를 견인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영업이익과 또 영업이익률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클래시스까지 마감 동시효과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파란불, 2차 전지 쪽에선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의 파란불은요, 반도체주들의 부진이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